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의문의 교체 중에서 이제 비음화를 할 건데요. 비음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비음화 있죠? 비음동화라고 하는 비음화 하고요. 또 리을이 니은이 되는 니은, 바로 치조 비음으로 변하는 리을의 비음화 현상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특히 리을의 비음화는요, 역행적 유음하고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계속 어떻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계속 어떻게 수리를 해보면 마이크가 자꾸 잘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잘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약간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쳐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똑같은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걸까? 뭐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계속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비음화 이번 시간에는 비음동화의 비음화 그리고 치조 비음화라고 하는 리을의 비음화까지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체 현상 중에서 우리가 이제 비음화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비음화는요, 역시 이제 교체 현상이기 때문에 한 이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거겠죠? 비음화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동화 현상에 이제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주위에 있는 다른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다른 소리와 같거나 비슷하게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주위에 있는 다른 소리랑 만나서 이 다른 소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소리와 비슷하거나 같도록 변하는 거. 그 동자, 같을 동자거든요. 이제 그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아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음화라는 것은 뭐겠어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거. 그렇죠?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과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동화하고 이거 잠깐 보고 가면요. 동화라는 것은 어때요? 이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을 만났을 때 이 다른 의문의 이제 성질에 닮아가는 현상이에요. 같을 동자라고 합니다. 같아지는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제 발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같이 우리 같은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은 조금 더 발음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동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달라지는 현상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중에서 이제 동화 중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자음이 다른 자음에 동화되는 거, 다른 자음과 비슷해지는 것, 다른 자음과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자음 동화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방금 이제 배우는 비음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처럼 비음으로 변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음 동화에 우리가 속한다라고 보는 거죠. 비음 동화는 자음 동화에 속하게 돼요. 대표적인 자음동화 현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비음화하고 이제 유음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운 변동을 공부를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동화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동화주, 즉 동화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의문과 만났죠? 자, 뭐라 그랬어요? 얘를 만났죠? 그래서 얘가 동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얘 때문에 비음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보다 비음으로 연달아 발음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편하니까 얘를 비음으로 변신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얘랑 만나서 얘가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음은 얘를 변하게 만드는 거죠. 자, 얘 변하게 만드는 거, 그것을 바로 동화주라고 하고 동화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 변하게 되는 건 뭐라고 할까요? 그럼 피동주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피동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피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능동과 다르게 뒤쪽에서 배울 텐데 능동은 스스로 하는 거고요. 피동은 당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당하다 이게 피자가 이제 당하다라고 하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우기 힘드시면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은 안 되지만 어쨌든 막
맞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죠? 맞으면 피가 나요. 맞는 건 당하는 거죠? 당하면 피가 나요. 이렇게 외우시면 초딩 같지만 외우면 잘 외워진다. 그렇죠? 그래서 동화를 입었다. 동화를 입어서 얘가 변신을 하는 거야. 변신을 하는 기읍, 디귿, 비긋이 바로 피동아주가 되겠죠. 그렇죠? 피동아주, 피동아음이 될 것이고요. 얘를 변신시키는 것은 바로 동아주, 동아음이 되는 겁니다. 용어를 이제 알아두시라고. 많이 나오는 영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바로 방금 보는 순행동화하고 역행동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행동화나 역행동화는 어때요? 동화가 일어나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시면 얘 때문에 얘가 변하는 거잖아요. 자 어때요? 이렇게 우리 손쓸 이제 글씨를 쓸 때 이제 여기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쓰죠. 그래서 동화가 이루어질 때 여기에서 요 순서로 가는 것을 우리가 순행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변하는 거죠. 얘 때문에 얘가 변하는 거죠. 좀 잘 보이는 걸로 할까? 얘 때문에 얘가 변하는 거죠. 요런 순서로 가죠. 요런 순서로 가죠. 이런 걸 순행 동화라고 합니다. 약간 말 그대로 역행 동화는 어때요?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얘 때문에 얘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변하게 될 경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다 보면 완전 또 부분동라는 게 있는데요. 동화가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동화가 일어나서 보니까 변신을 시켜 보니까 동화주하고 피동화주가 결과적으로 똑같이 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뭐 비읍이 여기 너무 두꺼운데 깜짝 놀랐네. 자 비읍이 자 미음과 만나서 얘가 어떻게 변했냐? 바로 이 미음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치세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변한 거예요? 이 미음 때문에 바로 비읍이 미음으로 변하게 된 거죠. 얘가 바로 동아주가 된 것이고 얘가 동아를 입었기 때문에 얘는 피동아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아가 일어나기 전에를 봤더니 비읍과 미음이 만나서 미음이 됐죠? 그럼 어때요? 이 동아주하고 얘하고 지금 얘가 똑같이 변했죠?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완전히 똑같은 동아다라고 해서 완전 동아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부분 동화는 뭘까요? 부분 동화는 이제 완전히 이게 똑같지는 않고 뭐 좋은 방법이라든가 좋은 위치가 비슷하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 동화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예시를 들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직접 동화하고 또 간접 동화가 있는데요. 동화주하고 피동화주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완전히 맞닿아 있는 거 있죠? 완전히 붙어서 소리 나는 거. 완전히 붙어서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비읍과 미음이 만나서 딱 만나서 두 개가 딱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동화라고 하고요. 자, 비읍과 미음이 만났는데 중간에 다른 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비읍과 미음은 서로 떨어져 있는데 동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럴 경우에 가운데 뭔가 꼈다라고 해서 간접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동화를 하다 보면은 순행동화, 역행동화 순서에 따라서 완전히 변해서 똑같아지는 건 완전동화, 성질이 좀 비슷하게만 변하는 건 부분동화, 그리고 딱 붙어서 변하는 건 직접동화, 중간에 뭔가 낑겨 있는데 이런 걸 이제 간접동화.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반드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영어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아까 배웠던 거에 의한다면 우리가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겠어요? 바로 동화 현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음화를 비음동화라고 합니다. 두 개가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음 동화 같은 경우에는 비음이 아닌 거죠? 기역, 디귿, 비읍. 비음이 아니잖아. 비음이 아닌 것이 자, 뭘 만났다고? 비음을 만나서 얘가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해요. 그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 항상 얘기했듯이 앞에서 자음체기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제 이걸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자음체기표를 암기를 했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비음동화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자, 비음화 같은 경우에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을 만나면 어때요? 바로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바로 요 비음, 미음, 이은, 이응을 만나면 얘랑 얘랑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 요렇게 변하는 거,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음 동화죠. 얘랑 만났을 때 얘랑 변하는 거 알죠? 비음으로 변하는 거. 또 얘가 얘랑 만났을 때 뭐라고? 얘가 얘로 변하는 거. 얘가 얘랑 만났을 때 뭐라고? 바로 얘가 비음으로 변하는 거. 근데 딱 보면 알겠지만 뭐만 바뀌었습니까? 파열하고 하는 좋은 방법에서 비음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음 동화는 좋은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무슨 동화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좋은 방법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방법, 동하다. 좋은 방법이 바뀌는 동하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국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해보시면 국물 했을 때 기억이 이응으로 변하죠. 바로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그치? 기억이 이응 바로 비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국물 했을 때 뭘 만난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국물 했을 때 국물에서의 우리가 기억이 누굴 만났어요? 미음을 만난 것이죠. 자, 미음은 뭔데요? 미음은 바로 비음이 되겠죠. 얘가 얘 만났어요. 이렇게 파열은 비음 발음하는 것보다 얘를 비음으로 비현실시키면 발음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비음화예요. 그래서 얘랑 만났어. 그럼 얘도 비음으로 변하는 게 훨씬 낫겠죠. 발음하기 편하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비음으로 변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게 비음화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기억이 이응 바로 비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뒤에 있는 미음 바로 비음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근데 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비음에 속하는 것이 미음, 니응, 이응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응 뒤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요 발음이 밑에 있는 기억이 밑에 있는 디귿이 밑에 있는 비읍이 뒤에 붙어 있는 비음과 만났을 텐데 자, 우리가 음절의 초성에서 이응은 우리가 발음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라고 발음을 하든 이렇게 하든지 이거든지 우리가 발음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절의 초성에서 이응은 우리가 음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똑같잖아. 이 형식적인 그냥 이응이라고 했죠. 이렇게 쓰나 똑같이 발음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응은 음절의 초성에서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응은 빼준 거예요. 그래서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여기 음절의 초성이 니은, 미음 앞에서 비음을 만나면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니은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죠. 거꾸로 이렇게 변했죠. 이런 거 무슨 동화라고 했어요? 역행 동화라고 했죠. 자, 그리고 기역과 미음이 직접 만났죠. 중간에 다른 음이 끼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걸 직접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얘 때문에 변한 거니까 이 비음이 바로 동화음이 될 것이고 앞에 있었던 기역, 디귿, 비읍이 우리가 이제 피동화음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해봤으면 그 받침에서 우리가 앞에서 평파르마 배웠었죠? 평파르마 배웠었죠. 그래서 평파르마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평파르마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발음의 바끝소리 밑에 있는 발음 중에서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소리가 나지만 얘네들이 변신 평파음, 얘네들이 변신 평파음, 얘네들이 변신 평파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음절 종성에 있는 기읍, 디귿, 비읍이 바로 파열음이 바로 뭐예요? 비음과 만났을 때 걔네들이 비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가 원래 아니었죠? 얘네는 파열음이었잖아요. 파열음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변하게 됐죠? 우리가 이제 명칭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체계표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명칭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비읍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파열음이었지만 우리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변하게 되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순음이죠. 똑같이 양순음이지만 얘는 비음이죠. 그래서 얘는 양순 파열음에서 양순 비음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디귿이 우리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변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얘는 뭐예요? 바로 치조 파열음이었는데 뭐예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치조 비음이 니은으로 변했구나. 그렇죠?
기역 같은 경우에 또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여기 위치인 여기 좋은 방법만 달라지는 비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럴 경우에 어때요? 영국의 파열음이죠. 기역은. 그래서 얘가 뭐로 변했어요? 영국의 비음으로 변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 이응은 영국의 비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응 써놓은 것은 이응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음절의 종성에 있는 소리값이 있는 이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음절의 종성에서 우리가 강 이랬을 때 이거는 음절의 종성에 있는 이응은 우리가 어때요? 이 응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리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음절 초성의 이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얘가 영국의 비음으로 변하고요. 아까 치조 파열음은 치조 비음이 니은으로 그리고 양순 파열음이었던 미음은 양순 비음이 미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쉬워요. 우리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닿는 이렇게 돼 있죠? 닿는 했을 때 자 디귿이 뭐로 변했습니까? 니은으로 변했어요. 뭐 때문에? 뒤에 붙어 있는 니은 때문에요. 자 뒤에 붙어 있는 니은이 바로 무엇인데요? 바로 닿는 했을 때 변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디귿이 누구랑 만났어요? 얘랑 만났어요. 자, 파열음, 비음 발음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비음으로 바꿔줘야겠죠. 똑같은 위치인 니은으로 바꿔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온 거야. 얘네들 때문에 얘네가 온 거야. 얘네가 온 거야. 얘네가 온 거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뭐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자, 그리고 역시 반만 했을 때 우리가 보시면 앞에 있는 비읍이 뭐로 변했어요? 미음으로 변했죠? 왜?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미음 뭔데? 미음의 영향으로 똑같아요. 자, 책 넣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시면 역시 책 넣다 이렇게 했을 때 기역이 니은 앞에서 이제 이응으로 바뀌겠죠. 이것이 기역이 이제 이응으로 바뀌게 됐죠. 뭐 때문에? 니은 뒤에는 니은이 비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변했다. 자, 밥 먹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읍이 뭐로 변했습니까? 바로 미음으로 바뀌었죠. 뭐 때문에? 뒤에 있는 바로 미음 때문에.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아닌 바로 음절의 종성에 있는 평파열음이 바로 음절 뒤에 바로 붙어 있는 음절 초성의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변하는 게 바로 비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연달아서 우리가 비음을 연달아서 발음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원래 비음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봤을 때 이제 평파음하고 뒤에 있는 비음이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비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거죠. 평파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비음과 이렇게 평파음이 만났기 때문에 비음화만 일어나게 돼요. 좋은 방법이 변하는 좋은 방법 동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빈만이라고 했을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평파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어때요? 평파 이름으로 바꿔줘야겠죠? 음절의 끝소리 현상, 그렇죠? 빈마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디귿이 뭐랑 만난다고? 비음을 만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가 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얘가 바로 평파 이름으로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평파 이름이 한번 일어난 다음에 평파 이름화가 한번 여기에서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비음화가 적용되기 전에는 치읓이랑 미음이 만나잖아요. 자, 그러면 비음화에서 뭐랑 만나야 된다? 이제 원래 얘네들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 비음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얘잖아요, 지금.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좋은 방법만 바꿔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얘는. 그치? 그래서 요 자리에 있어야 비음으로 바꿀 수가 체인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비음으로 체인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바로 평파르마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평파르마 당연히 일어나죠.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당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음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자음군이라고 해요. 군은 이제 우리 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음에 무리가 있다면 어때요? 얘 중에 하나만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더 비음화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리을과 기역 중에서는 발음이 떨어지고 리을이 떨어지고 기역만 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뒤에 이제 자음군 단서나 탈락 부분에 할 때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군이 단수나 한번 딱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얘가 비음이랑 만나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얘가 이렇게 변해서 비음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기억이 이응으로. 그렇지? 자, 그래서 처음 자음군 단수나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다 이 둘 다 뭐예요? 바로 비음화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비음화가 되려면 앞말의 종성이 바로 요거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비읍, 디귿, 기억이어야 이제 얘가 변신해서 좋은 방법만 변신해서 이렇게 바로 땡겨서 비음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외의 것들은 바로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나 아니면 평파일음화를 통해서 바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비음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음운 현상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그 20세기 초반에 그 모든 적용 양상이 다 밝혀졌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음운 현상이고 이제 예외가 없어요. 진짜 예외가 없어. 예외가 없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음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단어 안에서만 우리가 딱 봤을 때 한 단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때요? 단어와 단어 사이,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비음화의 환경만 적용이 된다면 평파이름과 비음이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만 딱 된다면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나는 떡 먹었어요. 어디에서 났을까요? 나는 떡 먹었어요 했을 때 여기에서 나겠죠. 기억과 미음이 만났죠. 그러면 얘가 뭐래요? 떵이라고 하는 이응으로 변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저 떡 많이 먹었어.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디에서 변하겠어요? 떡 많이 이렇게 했을 때 역시 여기 미음과 만나게 된다면 얘가 이응으로 변하게 되죠. 보시면 단어하고 지금 각 단어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더라. 그만큼 비음하는 아주 강력한 음운 현상이더라. 바로 평파일과 뒤에 음절의 초성인 비음이 만나면 반드시 비음으로 변하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비음화는 뭐예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비음화 현상 말고요. 바로 리을의 비음화 현상도 있습니다. 자, 리을의 비음화 말 그대로 뭘까요? 리을이 비음이 되는 것을 말하겠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우리가 이제 그 초성, 중성, 종성 이 종성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리을이 아닌 자음 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종성에 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녀 아니 뭐였지? 가느다란 물방울. 그치?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서 리을을 빼고니까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이응이 이제 정성에 올 때. 그쵸? 이 정성에 올 때, 얘네들이 정성에 올 때, 이거 뒤에서 바로 리을의 비음하니까 이 리을이 바로 리을, 바로 유음이 바로 니은으로 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현상,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현상. 그래서 리을이요 어때? 봐봐 유음이었던 것이 어떻게 비음으로 변하는 거죠? 비음이 비음 바로 위에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바로 치조에서 발음이 나죠. 치조에서 발음이 나는 비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치조 비음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리을의 비음화를 치조 비음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이제 리을을 빼 우리가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뒤에 있는 리을 바로 유음이 바로 어떻게 바로 같은 좋은 위치에 있지만 좋은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좋은 방법이 다른 비음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을 우리가 리을의 비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유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고유어에서는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로 시작하는 그 형태소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은 고유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래어나 한자어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꼭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아까 앞에 있었던 이 비음화, 비음동화 현상은 유물론적인 환경만 갖춰지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에는 꼭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외래어나 이제 한자어에서 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을 비음화가 왜 일어날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 때 장애음 또는 비읍 있죠? 장애음과 이제 리을을 연속해서 발음하기가 좀 힘들다. 발음할 수 없다라는 한국어의 발음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바로 리을, 유음이 바로 치조 비음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좋은 위치지만 좋은 방법만 다른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변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앞말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여기 보면 앞에 리을로 끝났죠?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 리을이 만나서 이 경우에 이 리을 때문에 이 앞에 리을, 이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는 치조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해보시면 열라면 했을 때 열라면이라고 발음을 하지 열라면이라고 발음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을을 제외한 그렇죠? 리을을 제외한 비읍 뒤에서 리을이 만날 때 어떻게 한다고? 자, 어때? 좋은 방법만 달라지는 우리가 비음, 치조 비음으로 변하게 되더라. 그래서 컵라면이라고 발음을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이 니은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여기 비음이잖아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이 비읍은 어때요? 또 역시 비음으로 변하죠. 그래서 미음으로 변해서 결론적으로 컵라면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리을의 비음화는 이제 리을이 같은 좋은 위치인 좋은 위치이지만 방법만 달라지는 리을에서 니은으로 변하는 현상. 리을을 제외한 다음 뒤에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꼭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주로 한자어나 외래어에서 일어나더라. 고유어에서는 그 환경이 잘 없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시면 종로라고 했을 때 자, 어때요? 이응과 리을이 만났죠? 리을 아닌 자음 뒤에서죠.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다. 그렇지? 시조 비음하. 자, 침략 이라고 했을 때 어때요? 미음 뒤에 리을이 만났다. 그래서 어때요? 같은 좋은 위치, 좋은 방법만 달라진 치조 비음 변했다. 그래서 치조 비음하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종로라든가 침략이라든가 전부 다 이제 고유어가 아니고 이제 한자어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 이거는 좀 복잡한데요. 독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역 뒤에서 리을이 만났죠. 어쨌든 자, 그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니을이 만났기 때문에 니은으로 변했죠. 시조 미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니은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비음화 있었잖아요. 비음, 니은, 미은 앞에서 앞에 장애음이 우리가 그 받침에 오는 평장애음이 비음으로 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났기 때문에 얘가 또 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응, 바로 비음으로 변하게 됐죠. 그래서 이 경우는 치주가 먼저 일어나고 이 니은 때문에 이 앞에 기역이 비음화의 현상을 겪게 됐다.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성이라고 했을 때 자, 리은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변했죠. 이 니은 때문에 앞에 있는 비읍이 미음으로 비음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역시 처음에는 시조 비음화가 일어나게 됐다가 그 다음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나 보시면 이런 환경에서 반드시 우리가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아니 자,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기도 하더라라고 현상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유음화 현상은 뒤에 이어서 할 거지만 미리 한번 땡겨서 보자면 우리가 역행적 유음화, 리을의 비음화를 같이 보시면 자, 리을 뒤에 니은 뒤에 리을이 놓을 경우 발음이 안 돼. 니은 뒤에 리을이 놓을 경우에 자, 리을의 비음화 대신에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기도 하더라. 자, 봐서 보시면 임진난 했을 때 보시면 여기서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리을이 어때요?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변했죠? 자, 이번용 했을 때 얘랑 이렇게 만났을 때 다음 뒤에서 리을이 이번 유 이렇게 니은으로 변했죠. 이 경우는 니은 비음화가 주로 적용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을의 비음화를 표준 발음으로 삼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자, 앞에 니은이 왔고요. 리을이 왔는데 어때요? 리을이 이 앞에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수지 비유마가 될 줄 알았는데 유마가 됐다는 거야. 역행적이니까 우리 어때요? 자체충 이제 컨닝을 해보자면 뒤에서 앞으로 변화가 온 것이죠. 유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이 된 것이다. 유음 뭐예요? 리을이죠? 리을이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이 뒤에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유음이 아닌 것 니은이 바로 어때요? 유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앞에 거 리을이 리을로 변하는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역행적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 날로 했을 때 이렇게 유음이랑 만났을 때 니은이 오히려 리을 유음 그래서 어때요? 바로 거꾸로 변했죠? 얘가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변했죠. 거꾸로 변했죠. 역행적이죠. 그리고 니은이 변했으니까 뭘로? 리을로 변했으니까 유음화 이렇게.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경우에는 또 역행적 유음화가 표준 발음이네. 자, 이렇더라. 음은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이 경우에는 음은 했을 때 리을 자음 뒤에서 리을이 뭘로? 리을은 음은 논. 뒤에 이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것이 또 이음으로 변하는 역행적 유음화도 있고 이 경우에는 또 리을의 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모두 가능하더라. 그래서 모두 가능하던데 이 경우에는 리을의 비음화만 표준 발음으로 하더라. 오이. 자, 그래서 공권력 봤을 때 역시 리을이 아닌 자음 뒤에서 니은이 니은으로 변하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고 또 니은과 리을 바로 리을 유음을 만났을 때 니은이 이 변화는 또 역행 유음화가 되더라.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일어나고 어떤 경우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물론 완벽하게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의문 법칙을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귀납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납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 가지 예시들을 모아 보니까 한 90%는 이렇더라 하고 결론을 내린 거죠. 10%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거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행적 유음화도 이런 경우에 대부분 또 리을의 비음화도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경우에 역행적 유음화가 이런 경우에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역행적 유음화와 리을의 비음화 중 어떤 것이 적용될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때? 바로 한자어의 분리 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한 단어로 딱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 한 단어로 굳어졌다라고 하는 한자 있죠. 신라라든가 난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한자로 딱 굳어졌다라고 보잖아요. 이 경우에는 역행적 유음화가 대체로 적용이 되더라. 한 단어로 보더라. 한 뭉탱이로 보더라. 그래서 우리가 난로나 권력 이렇게 하나의 뭉탱이로 보는 경우에 분리되기가 어렵죠. 날 따로, 로 따로, 뭐 권 따로, 력 따로 이렇게 분리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자어들이 결합해서 한 단어로 아예 한 뭉탱이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뭉탱이로 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이 되더라. 네, 대부분 그냥 그렇더라. 자, 우리가 또 보시면 그 대신에 이제 두 개로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 예를 들어서 뭐 임진이랑 난리. 자, 2번 했을 때 받는 거, 2번 요 이렇게 딱 구분이 쪼개지는 거 있죠. 이렇게 쪼개지는 거. 그래서 결단력, 의견단과 같이 둘로 쉽게 나누어지는 분리성이 있는 경우, 두 요소로 쪼개지는 경우, 결단력, 의견나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니을의 이음화가 적용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로 한자어인 경우에 한 단어로 한 뭉탱이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거, 신라처럼 쪼개지지 않는 거, 난로처럼 쪼개지지 않는 거, 권력처럼 권 따로, 력 따로 이렇게 쪼개지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뭉탱이로 봐서 바로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 이렇게 음은 넌, 그렇죠? 쪼개지죠? 이렇게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고요? 아, 이런 경우에는 리을의 비음화가 대체적으로 적용이 되더라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보시면 자, 난로 권력 하나의 뭉탱이로 보죠. 이런 경우에는 앞에 게 이렇게 변하는 역행적 유음화가 대체적으로 일어나더라. 대체적으로 대부분 알겠죠? 자, 결단력, 공권력처럼 이렇게 쪼개지죠. 쪼개지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리을의 비음화가 대체적으로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교체 현상 중에서 이제 비음화, 비음동화하고 이 리을의 비음화 현상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도록 해요. 어쨌든 비음화는 뭐라고요? 결국에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거예요. 비음화도 뭐예요? 결국에 리을이 비음이 되는 거예요. 이 리을이 비음이 된다는 것은 같은 조음 밑에 조음 방법만 달라진 리을이 비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유음화를 할 거예요. 유음화는 우리가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유음화 순서대로 가는 거, 거꾸로 가는 역행 현상이 있답니다. 유음화 현상은 특히나 이제 리을 비음화 현상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유음화는 리을 탈락 현상과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수립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